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예, 쉬었다 나오시니까 힘드시죠? 예, 예. 아무튼 오늘 이제 투자 이론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오늘 하실 때가 지금 302쪽인데요. 302쪽. 그래서 제2장의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인데 저번 주에 이어서 투자 이론에서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쭉 목차 한번 훑어볼까요? 자, 제1절이 뭐라고 돼 있나요? 자,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305쪽에 가시면 제2절이 이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학적 기초 그러니까 기분이 영 별로 안 좋은데 뒤에 넘어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공식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311쪽에 가면은 큰 2번에 이제 작은 목차지만 상환조견표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요것도 이제 이게 그 금융 쪽에서 많이 써먹을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워도 오늘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목차를 보는 거니까요. 그냥 쭉 넘겨보시죠. 자, 317쪽에 가시면 317쪽에 제3절에 현금 흐름 측정 방법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제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런 걸 알아야 내가 투자할 때 얼마가 들어올 건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322쪽에 가시면 제4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뭐 보니까 어림셈이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비율 분석이다.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름들 보니까 왠지 시험에 좀 나올 것 같죠. 이름이 일단 겁이 나잖아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뭐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 어쨌든 누구나 다 뭐 잘 해냅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까다롭겠지만 뭐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어요. 투자 이론 자체가 워낙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 분들이요. 개발 보통 투입하는 돈이 뭐 1,000억, 2,000억 이 정도를 투입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이제 빌려 산 것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2,000억 이상 들어가요. 2,000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대충 해야 될까요? 계산을 면밀히 해야 될까요? 면밀히 하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할인연금 흐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맨 마지막에 봤던 거죠. 다른 말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라고도 하고 DCF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그 삼성이나 LG 같은 데도 이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걸 써요. 그래서 내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분석할 때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지식을 공부하는 건 맞아요. 나중에 부동산 개발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뭐 다른 투자를 하건 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공부하시자고요. 나중에 뭐 저 개발 쪽을 가든 뭐 분양 쪽을 가든 뭐 중개업을 하든 간에 뭐 반드시 그 제대로 된 사업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거래만 한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럴 때 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302쪽인데 자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그 제1절에 자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 그랬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자하고 투자 환경 그랬는데 시장 참여자만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시장 참여자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누구누구가 참여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용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지분 투자자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저당 투자자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분하고 저당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미 뭐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자, 내가 1억짜리 이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내 돈이 5천밖에 없다. 그럴 때 내 돈을 뭐라 그러느냐? 에쿼티 지분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누구예요? 남의 돈 투자하는 거예요? 내 돈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투자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게 그게 투자 이론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걸 지분 투자자다. 자, 그럼 이제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는 그냥 나중에 줘야 되는 거예요? 빌려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리는 걸 저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당 투자자는 흔히 저당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걸. 그래서 예를 들어 5천 빌렸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 은행을 저당 투자자를 한다. 왜 이 둘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분 수익률을 구할 때도 반드시 둘을 알아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둘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요걸 내가 임대했다 치자. 그럴 때 임대료를 연간 기준으로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라고 치자. 1,000만 원. 그럴 때 이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 그죠? 그래서 거기 3번이 임차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인데 그다지 여기서부터는 뭐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 기타 여럿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부라든가 우리 중개사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등등등 많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근데 우리가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세금 내라는 게 정부고 이 부동산을 살까요 말까요 하면 거래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중개사분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 참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지분 투자자가 있는데 자 둘만 보자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보시니까 지분 투자자란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극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다 그랬죠. 지분 투자자라면 보통 일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가로 2번 가셔서 저당 투자자, 저당 대출자, 저당 투자자죠. 자 부동산 시장의 두 번째 중요한 참여자는 저당 대출자이다. 저당 대부를 해주는 대출자도 투자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간접적으로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차자, 그다음에 정부, 기타 뭐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서 투자 결정 과정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제 2절이죠. 제 2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이다 그랬는데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게 좀 어려워요. 처음 할 땐. 그런데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서 이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 그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개요를 좀 읽어보고 들어갈까요? 자,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업자들은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편익과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그러면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또는 미래 가치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유는 이제 1번에 써져 있는데 현재의 재화랑 미래 재화는 서로 가치가 동등하게 교환되지 않는다. 현재 시점의 100만 원을 미래 시점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의 100만 원을 가만 놔두면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 110 될 거니까 미래 100만 원보다는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 좋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자 현재 시점에서 보유한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미래 시점의 금액은 원금의 이자를 더해준다. 이런 걸 미래 가치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이자가 14%면 얼마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칠판 보시죠. 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라는 거는요, 이 현재 가치라는 게 있고 미래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읽어본 게.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를 이렇게 불러요. 할증한다. 이거 깨지는 거는 처음 봤네요, 그죠? 할증한다.
할증이 뭐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그렇죠. 그래서 이 할증은 너무너무 쉬운 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뭐만 붙이면 되냐? 이자만 붙이면 돼. 이자. 예를 들어봐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컨대 오늘 제가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놔둔다. 이자는 10%이다. 그럼 1년이 지나면 이자가 10%니까 얼마가 붙을까요? 200이요? 100이요? 100. 그러면 100만 원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1,100. 그러겠죠? 네.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1년 후에 미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아요. 예컨대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잘못 받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잘못해도 이자는 정확하게 받더라. 예? 이건 뭐 누구나 알죠. 요거 1년 더 놔둬봐라. 그러면 예컨대 1년 더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복리니까 작년에 발생한 이자도 또 이자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00의 10%로 이자를 받게 되고 그럼 얼마가 되느냐. 110만 원. 그럼 원금 이자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느냐. 1,2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2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불러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1년 더 놔둬보자. 그러면 1,210의 10%이니까 121만 원의 이자가 붙죠. 그래서 원금 이자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 이렇게 더하기는 제가 할 테니까 속으로 안 다 있어도 돼요. 네,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331이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3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불러요. 이와 같이 주로 이제 우리가 미래가치라는 걸 계산할 때는 몇 년 후에 얼마냐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말의 구조가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도 있느냐? 어렵죠. 어렵지만 바꿀 수는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걸 할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라지먼트 늘린다는 이야기고 얘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죠. 백화점에서 30% 할인하면 10,000원짜리를 10,000원 받는 거예요. 7,000원 받는 거예요. 그게 할인이에요. 디스카운트. 그래서 우리가 DC 뭐 30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할인한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더해진 이자를 놔두는 거예요. 이자를 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1년 후에 1,100을 받을 돈이 있어요. 1,100. 네, 그런데 제가 야, 나 급하니까 그냥 오늘 줘, 오늘. 1년 못 기다리겠어. 내 지금 좀 급해.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뭐 어차피 갚을 돈이니까 주긴 줄 텐데 1,100을 다 줄라 그럴까요? 1년 빌려 쓴 거 없으니까 이자는 빼고 줄라 그럴까요? 그래서 100 빼버리고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는 지금 하지도 않았으니까 머릿속에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자 빼는 거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 2년 후에 1,210을 받을 돈이 있는데 오늘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2년이 안 지났으니까 2년 동안의 이자를 더해서 포함해서 줘야 될까요? 빼버리고 줘야 될까요? 요거 두 개가 210이거든요. 빼버리니까 1,000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1,331을 받을 돈이 있다면 3년간 이자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1,000만 원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자를 빼는 게 이제 할인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돈의 가치가 오늘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필요도 없었고 안 하고도 잘 살아왔잖아요. 안 하고도 잘 살아왔는데 왜 나는 오늘 느닷없이 중개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느낌까지 이제 드실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제가 오늘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 그럼 이제 비용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런 걸로 예상이 돼요. 2년 후에 1,050만 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수입이. 그러면 자 비용과 수입을 계산해 가지고 누가 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예요? 비용이요, 수입이요? 그럼 이건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50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나 50 벌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나중에 벌건 말건 일단 소주는 오늘 먹자. 그러고 소주를 50만 원씩 먹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전치기 한 거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돈을, 그냥 투자 안 하고 고생할 거 없이 은행에 놔두면 얼마가 된다 그랬느냐, 아까? 이자가 10%라고 가정한다면 2년 뒤에 얼마가 된다 그랬죠? 1000? 이 사람은 사실은 비용을 1210을 쓴 거죠. 2년 후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1050 벌었으면 번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지가 살 일이 아니고 얻어먹어야 될 일이죠. 이해하신 거죠? 야, 나 크게 손해볼 일이야. 너가 소주 한 100만 원씩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와 같이 미래를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맞춰서 비교하든지, 자, 그도 아니면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오늘 현재 투자할 거죠. 오늘 현재. 그러면 요 수익은 현재 들어올 거예요, 미래에 들어올 거예요? 만일 이걸 우리가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할 수만 있다면, 아직 계산 안 하고 있는데 만일 계산할 수만 있다면 화폐의 가치를 오늘 기준으로 계산해서 비교하면 부정확할까요? 굉장히 정확해질까요? 그렇죠. 아까 같은 실수는 안 하겠죠. 뭐 소주를 사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보통은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액면 가지고 비교하는 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화폐의 가치를 맞춰서 비교한다고요. 맞춰서. 마치 뭐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아이들 중에 아직 돈의 개념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간신히 숫자를 알았다 쳐요. 그런데 제가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돈으로 100달러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의 어린 조카인데 이제 글씨를 안 돼. 그래서 돈이 어떤 게 큰지를 대충 안 돼요. 글자 보고 색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 둘 중에 뭐 가질래? 그러면 이놈은 당연히 이걸 가질라 그러겠죠. 동그라미 많으니까. 근데 누가 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 화폐랑 지금 화폐랑 그냥 비교하면 안 된다. 근데 1000만 원하고 1050을 그냥 비교하는 건 저런 실수를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그냥 비교하던 거는 그건 일반인들 이야기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달라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감각, 이거는 뭐 대답을 올바른 정답을 기대하고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감각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를 다 현재 기준으로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맞춰서 비교하는 게 주로 많을까요? 미래 기준으로 맞춰서 비교하는 게 많을까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지금 답이. 예.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두 개 다 나오죠. 투자 판단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2년 뒤에 투자를 결정할 거예요? 오늘 할 거예요? 고로 화폐의 가치를 오늘로 맞춰서 비교하는 게 잦겠죠.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그건 공부할 일이 아니지. 이자만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지. 근데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려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도 잠깐 볼까요? 됐다.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미래가치랑 관련되는 개수가 있는데 3개 있죠. 그다음에 현재 가치랑 관련된 개수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칠판에다 쓰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순서를 책하고 조금 다르게 현재 가치를 왼쪽에다 쓰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오른쪽에다 쓸게요. 이제 책처럼 쓰는 게 그건 정석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해하기에는 이제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좀 바꿔서 쓰면, 첫 번째로 일, 시, 불 요것들의 현재 가치 개수에서 현가 개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금의 현가 개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당 상수 이렇게요.
그다음에 또 미래가치랑 관련되는 개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 이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시불과 관련되는 게 있죠. 일시불 요거에 미래 가치 개수를 줄여서 내과 개수 이렇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금의 내과 개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채 기금 개수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각 세 개씩 6가지 개수가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죠. 시험에서는 뭐 무조건 나오죠. 대략 2문제 정도. 금융까지 가면은 5문제가 걸리죠 여기서. 금융에서 이제 요것만 잘하면 3문제를 거의 맞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은 그냥 보통 영어만 하는 게 일상적인데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까지도 오늘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혹시라도 너무 어렵다. 나는 막 토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손을 들고 흔들어 주시면 돼요. 살금은 이제 난이도 조절을 좀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대신 안 흔들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이분들이 쉽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일단 요거를 우리가요 3가지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2가지. 계산은 이제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다행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행히 조금 수월한 쪽이에요. 개념은 이것들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역수관계. 이 역수관계는 기억하면 돼요. 요거는 뭐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공식 유도하면 증명이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등비 수열에 한번 알면 유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 안 나오니까 됐고 나중에 한 번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활용 방법 요 3가지인데 이 활용 방법이라는 게 요게 이제 이 계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오늘은 뭐 일부러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딱 그 정도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개념 자체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라는 걸 딱 반쪽으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은 6가지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걸 아는 거는 다른 놈하고 구별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6가지가 구별이 안 돼야 된다고요? 돼야 된다고요? 돼야 돼요. 오늘 들으시면 돼야 돼요. 그 첫 단계는 뭐냐 하면 반쪽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즉 현재 가치라는 것들하고 미래 가치라는 것들의 차이가 뭐냐 그 이야기인데 아까 그건 이미 했어요. 아까 미래 가치는 뭐라 그랬느냐? 오늘 1,0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몇 년 후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럼 미래 가치예요. 몇 년 후 이렇게.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미래 가치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재 가치는 아까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붙는 이자를 빼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자를 빼는 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할인한다, 디스카운트, 할인한다. 똑같은 말로 환원이라는 표현도 써요. 환원. 이거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많이 쓰는데 캐피탈라이제이션, 환원. 또는 3년 후에 저쪽에 얘가 써져 있죠. 3년 후에 1,331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 이렇게 현재 얼마냐라고 묻기도 해요. 현재. 그래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는 나뉜다 그 이야기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우리말에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0년 후 이렇게 몇 년 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후라고 써져 있다면 무조건 뭐냐?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후가 아닌 다른 표현을 쓴다 그러면 뭘까요? 네, 그건 무조건 현재 가치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간단해요. 그래서 이쪽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천천히 하기로 하고 몇 년 후 하면 무조건 미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출발이 아주 좋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첫째 줄이 일시불이에요. 두 번째 줄이 연금이죠. 그래서 일시불과 연금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일단 뭐, 4개는 구별이 돼요. 4개. 그래서, 요거, 일시불하고 연금의 차이를 알고, 현재가치, 미래가치 차이를 알면 4개를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계산을 할 텐데요. 여러분은 계산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계산은 언제 할 거냐? 자, 같이 계산을 하겠습니다라고 실력이 충분히 됐을 때 할 거니까, 그거는 아무리 짧아도 3월, 4월이에요. 1, 2월 달까지는 여러분 계산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내년 10월에 보는 거니까 10월까지만 잘하면 돼. 괜히 먼저 가다가 그냥 뭐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 잘 보세요. 예컨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안 쓰면 이자는 무조건 10%, 이제 기간은 무조건 3년으로 할게요, 일단. 오늘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일까요? 이제 그러면 지금 머리가 좋은 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아까 1000만 원이 지웠네. 1000만 원이 3년 후에는 1331이었으니까 이거 100만 원이니까 10분의 1이네. 133.1이겠구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차이에다 둬라. 차이. 지금 설명할 이거하고 다음 설명할 거의 차이.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제가 그냥 쓴다 그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3년 후의 미래가치이다. 자, 이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미래가치인 거 알았죠? 달랑 한 번 우리가 정립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차이를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 좀 보세요. 자, 이자 10% 이거 기간 3년일 때 해마다 100만 원, 똑같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 자, 그럴 때 야, 번거로우니까 그냥 3년 후에 주라. 3년 후에 뭐 언제 뭐 맨날 100만 원 받으러 은행에 가냐? 그랬더니 300만 줄까요? 이자까지 붙여서 줄까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죠? 요거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계산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331이에요. 계산하면. 에? 이걸 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요거 2년 이자 붙으면 210만 원. 요거는 10만 원. 요거는 만기니까 이자가 없네. 그래서 31만 원 이자. 이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지금.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무슨 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 이야기 안 해도 어떻게 그걸 알고 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늦어요 그게. 요거를 우리는 연금의 미래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연금. 왜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지금 요거랑? 일시불과의 차이가 요거는 매번 받을 돈이에요? 한 번 받을 거예요? 차이가 이거죠. 요거는 한 번 받을 거예요? 연달아 받을 거예요? 그걸 미래에 주세요 그랬으니까 연달아 받는 게 연금이고, 미래에 달라 그랬으니까 현재 가치요 미래 가치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 하고 요거 줄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아니 선생님 왜 내가라고 안 하고 내가라고 안 하고 제가 틀렸네 선생님 이게 내가라 그럽니까? 두음 법칙 때문에 앞쪽으로 나와서.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둘의 차이는 우리가 알았어요. 달랑 한 번 넣는 걸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일시불, 연달아 넣는 걸 뭐라 그랬느냐 연금. 자, 그러면 질문 다시 드릴게요. 자, 이제 구별해 보세요. 만약 제가 이자 10%일 때 3년 후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어요. 100만 원. 그런데 내가 오늘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급합니다. 급하니까 3년 뒤에 그 왜 내 받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냥 오늘 주셔 오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 원 다 줄라 그럴까요? 이자는 빼고 줄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자를 빼고 주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75만 원 정도 돼요. 그냥 계산하지 말라 그랬죠? 네, 75만 원. 자, 요거는 뭐예요? 이자 뺐으니까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요거는 한번 맞춰 보세요. 일시불의 현가예요, 연금의 현가예요? 왜 일시불인가요? 한 번이니까. 구별이 되기 시작하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여러분, 웬만하면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좀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손을 가로로 적으면 되고,
옆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가슴 앞에서. 예. 자, 여기 해마다 100만 원 받을 돈 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교직원이에요. 교직원인데 퇴직연금을 해마다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어떤 교직원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집도 사고 이사 가야 돼서 이민 가야 됩니다. 그냥 오늘 다 주세요. 내가 언제 한국 나와서 연금 받으러 오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걸 일시정산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미래에 달라는 거예요? 현재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0 다 줘야 되겠어요? 이자는 까고 줘야 되겠어요? 보통 이자 까고 줘요. 실제로 연금. 그럼 얼마냐? 248만 원을 주거든요. 계산은 나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248만 원을 준다. 자, 그럴 때 이건 뭐냐? 오늘 받는 거니까 미래 가치, 현재 가치요. 현재 가치.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일시불의 현가예요? 연금의 현가예요? 다시 좋아요. 생각 한번 더 해보고 요거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요? 계속 받으면 뭘까 이거? 연금. 오늘달러는 뭐요? 현가. 예,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입이 꼬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는 구별됐죠, 그죠? 오늘 이것만 구별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만 구별하면 돼요. 저당 상수와 감책인 개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를 구별하면 되는데 구별은 쉽습니다. 다행히. 실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용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역사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은행에서 집을 사려고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대출. 자, 그러면 이자가 10%라면 통상 얼마를 매달 갚아야 되느냐? 혹시 요걸 3으로 나눠 가지고 기간이 3이니까 333만 원을 갚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은행은 원금도 10,000원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자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갚으려면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333만 원보다 적다는 이야기예요? 많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계산은 제가 한다 그랬죠? 계산하면 402만 원이 나오는데 해마다 402만 원을 내면 이 안에는 원금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원리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원리금. 더 정확하게 원리금 합계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쓰기로 하고요. 원금과 이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대략 이 안에 여러분 요 정도가 원금이고 나머지 한 60 한 얼마가 이자일 것 같다 그런 느낌 좀 드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그게 저당 대부인데 해마다 얼마를 갚을까요? 이런 걸 알고 싶을 때는 뭘 쓰면 되느냐? 저당 상수라는 걸 쓰면 됩니다. 저당 상수. 그래서 실제로 은행들이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옛날에는 싹 다 주산으로 계산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PC가 알아서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구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별. 여기서 지금 그 옛날에 주산으로 했구나. 그런데 감동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건. 자, 그런데 저는 3년 후에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어머님 연세가 많아서 가족들하고 간단한 해외여행을 좀 갔다 오고 싶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그럼 나는 해마다 얼마씩을 은행에다 적금하면 되느냐. 이제 그런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1,000만 원만 만들어야 되겠다. 왜 딱 1,000만 원이 중요하냐? 1,000보다 넘어가면 안 되냐? 만들 건 없는데 딱 1,000만 원을 만들 줄 알아야 1,200도 만들 줄 알고 1억도 만들 줄 알고 100억도 만들 줄 알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건 이제 한 개를 잘해야 나머지를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1,000을 만들자.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해마다 333만 원씩을 넣으면 만기가 되면 딱 1,000이 될까요? 이자가 붙을 거니까 1,000보다 많아질까요? 약 1,100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이자 붙으면. 그럴 수 있겠죠. 요거 21% 이자 붙을 거고 2년. 요거는 1년 10% 이자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70 얼마 붙고 요거 한 30 얼마 붙으니까. 그래서 약 1,100 조금 넘게 나와요.
그런데 나는 정확하게 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333보다 많이 적립하라는 이야기예요, 적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적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302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302만 원 3개 하면 원금은 지금 906이고 나머지 이자 보태가지고 정확하게 1000이 떨어져요. 이해하셨나요? 예,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더 잘 알게 돼요. 나중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얼마씩을 적금해서 미래 목돈을 만들 것이냐라는 걸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계수를 사용하느냐? 감채 기금 계수라는 걸 사용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설명 가지고는 여러분이 구별이 잘 안 되죠. 뭐 구별이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 모르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간단해요. 우리가 은행에 돈 빌렸어. 돈 저당 대출. 돈 빌렸을 때는 뭘 가지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돈 빌렸을 때 아까 저당 상수. 저당 대출을 받을 때 뭘로 계산한다고요? 저당 상수. 그럼 돈 빌린 게 아니고 미래 목돈 만들 때는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 둘은 저당이 아니면 감채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당만 잘 알면 된다라는 이야기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현재 돈 빌렸다 그러면 뭘 쓴다고요? 저당 상수.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는 뭘로 계산한다고요? 저당 상수. 그럼 거꾸로 미래의 목돈 만든다.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쓸까요? 감채. 감채 기금 계수예요. 다시 오늘 대출 받았다 뭘 쓸까요? 저당 상수. 대출 받은 게 아니고 미래 목돈 그러면 감채 기금. 그렇죠. 나중에 목돈 그러면 감채. 빌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개념에 대한 것들은 이제 대략 정리가 됐는데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냐? 일단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구별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미래가치는 항상 몇 년 후라는 표현을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시불과 연금을 구별하자 그랬죠. 그래서 일시불은 딱 한 번 넣는 것, 연금은 연달아 넣는 것 그랬어요. 연금의 더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연금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겠죠. 메달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이래요. 이번에는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 환경이 좋을 때는 150 주고 다음에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60 주고 그 다음에 나라가 좀 힘들 때는 안 줘버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게 연금이에요? 뭐 연달아 받지만 연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연금이라는 거는 연속해서 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주는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줘야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로 연금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이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한 개씩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같아야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참 다행스러운데 불균등 현금 수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고 이따 할 거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다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균등하다고요? 불균등하다고요? 네, 불균등하다 그 이야기. 불균등하게 들어오는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네 가지는 구별이 됐죠. 그 다음에 돈 빌릴 때 뭘 쓴다 그랬느냐? 저당. 빌린 게 아니고 미래 목돈 그러면 감채. 다시 말해서 오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저당. 대출이 아니면 뭐냐? 무조건 감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수관계인데 여러분 역수관계는요. 일단 그냥 외우세요. 역수관계는. 자, 일시불의 내가하고 일시불의 현가는 역수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공식 가지고 공식도 외울 필요가 아직은 없는데 공식 가지고 유도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의 내가가 자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랑 일시불의 현가가 역수이니까 연금의 내가랑 연금의 현가도 혹시 역수관계이냐? 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16회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둘은 전혀 아무 관계가 없고 연금의 내가의 역수는 누구냐 그러면 감채 기금 계수예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의 역수는 누구냐 그러면 저당 상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수는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일시불의 내가는 누구랑 역수라고요?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는 누구랑 역수라고? 저당 상수. 연금의 내가는 누구랑 역수라고요? 감채 기금 계수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는 일단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역수가 뭘까요? 역수가 의미가 뭐예요? 요거 일시불의 내과 계수가 만일 2라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보나 마나 얼마가 될까요? 2분의 그걸 역수라 그러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얘가 만일 10이라면 10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분의 그런 걸 역수라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다 그래요. 역수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306쪽 보시면 일단 그 책에 나오는 공식을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제가 딱 하나만 외우시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직 마음의 결정은 안 했으니까 2개일지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6개 다 외운다고요? 하나 아니면 2개라고요? 하나 아니면 2개.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마세요.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현재는 여러분들이 전혀 못 써먹어요. 외우도. 계산기 갖다 드려도 계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지수승이 있기 때문에. 개념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죠. 개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론을 이자율 R로 정립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하는 계수이다. 자, 이 N년 후에다가 동그라미. 후 그랬으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맨 앞에 1원에 동그라미. 1원 딱 한 번이니까 연금이요 일시불이요? 그렇죠. 그렇게 2가지를 다 찾지 못하면 정확하게 구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공식 됐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죠. 자, 그러면 매년 1원씩 동그라미. 예, 매년 1원씩 그랬으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 연금이죠? 예, 계속 정립할 때 N년 후에다 동그라미. 후 그랬으니까 현재 가치요, 미래 가치요? 예, 그래서 연결하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3번의 감책인 계수는 그 옆 페이지에 있죠. 감책인 계수. 보니까 기업원의 개념이죠.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이피할 정리백. 자, 정리백에다가 동그라미. 정리백. 매년의 정리백. 그러니까 미래 1원을 만들자고, 미래 목돈을 만들자고 N년 후에 1원. 동그라미. 미래 목돈 만들자고, 매 기간의 정리백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감채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 네, 감채와 재당은. 자, 그 다음에 가로선물의 현재 가치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 가치가 있는가를 구하는 계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 계수하고 역수이다. 아까 역수는 했으니까 됐고 밑줄만 그어놓으시고요. 어디다 동그라미 하느냐. 중간에 현재 얼마냐 그랬죠. 현재. 그러니까 현재에다 동그라미. 그거는 몇 년 후가 아니니까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그다음 미래 1원에 동그라미. 1원 한 번이니까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나중에 받을 1원 딱 한 번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현재 받으면 얼마냐.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연금의 현가인데 개념 보시면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자 동그라미 매년 1원씩 받게 될 연금을 그러니까 매년 같은 금액이니까 이거 연금이죠? 일시불로 환원 동그라미. 환원 그러면은 뭐 몇 년 후에 얼마냐 그랬어요. 후가 아니고 환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다 그 이야기죠. 현재 가치. 그래서 연금의 현가구나라는 걸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저당상수인데 일정액을 빌렸을 때, 자 빌렸을 때 동그라미. 빌렸을 때, 돈 빌렸다 그 이야기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매 기간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게 있도록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는 역수다. 아까 역수는 이야기했죠. 역수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해버렸으니까 됐고 천천히 외우기로 하고 요거는 돈 빌렸을 때 그 이야기죠. 돈 빌렸을 때 매 기간 갚아야 되는 건데 방금 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고 나중에 금융에서 공부할 텐데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리금 그러면 원금하고 뭘 이야기하느냐? 이자 금액. 원금하고 이자.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매 기간마다 늘어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균등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한 달에 뭐 32만 원 낸다. 그게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있다. 그 이야기. 매 기간 같은 것. 이걸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 한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금융 쪽 용어인데 미리 설명한 겁니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당상수는 어떨 때 쓴다고요? 돈 빌렸을 때 그 이야기죠. 빌렸을 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일단 보시고, 자 지금 그냥 뭐 했느냐 하면은 개념하고 역수를 했다고 이야기죠. 활용은 아직 안 했다고 이야기죠. 활용은. 그래서 이 활용 부분은 이제 조금 여러분도 공부가 됐을 때 해야 되는 부분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써놓은 건데 만만 조금 볼게요. 만만 살짝 봅니다. 여러분 309쪽에 보시면은 이제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뭐만 읽을 줄 알면 되냐? 그럼 수식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직은. 개념만 볼 줄 알면 돼. 시험에서는 맨날 개념 가지고 내니까. 그래서 개념하고 역수만 일단 아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가시면 310쪽에 연복리표라고 있나요? 연복리표. 뭐 숫자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 종축에는 기간이 1년, 2년, 3년부터 해가지고 50년, 조금 좋은 건 60년까지 계산을 미리 해놔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일시불의 내과부터 해가지고 6개 개수가 쭈르륵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복리표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아까 여러분 이제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공식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일시불의 내과 개수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고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뭐 1이고 뭐 1이에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다. 요거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요거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분의 R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공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예컨대 연금의 내과 개수 같은 경우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그랬는데 R이 뭐냐 하면 이자예요. 이자. 예컨대 이자가 5%라고 치고 n이 뭐냐 그러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30년 내는 연금이 있다라고 치자. 그래서 해마다 뭐 30만 원 낸다 프루덴셜 내다 뭐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이 옆에 있는 회사가 이름이 뭐였죠? 현대해상에다가 좋네. 좋아요. 현대해상에다가 32만 원씩 낸다 치자. 그러면 내가 30년 후에 얼마를 받을 건지를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죠, 당연히.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내니까 연금이고요. 요거 30년 후 그랬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한다 그랬어요. 요거 곱하기 이자가 5%.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월간 32라면 30 곱하기 12달이니까 360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 계산기로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1 더하기 0.05는 얼마냐 하면은 1.05입니다. 요거의 360승을 여러분 계산기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1.05 곱하기 1.05 곱하기 하면서 세야 돼. 하나 쏙. 그러다가 321개까지 갔는데 옆에서 뭐하니? 그러면 잊어버려. 계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특수한 재무형 계산기로만 되는 거예요. 지수승이 있는 거는. 근데 더 웃기는 건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마이너스 승은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360승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요거는 수학 좀 잘해야 일반 계산기로 쓰는 거 하루 종일 해도 뭐 하면 되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아니 연간이자니까 연간으로 해라. 맞아요. 12분에 중요한 감각이 좋으신데 지금 이분 질문은 뭐냐면 제가 연간 이자를 5%로 줬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N은 지금 월 단위로 했잖아. 그러니까 월 이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0.05를 12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월저당상수. 그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예, 잘했어요. 괜히 원로했네. 30승을 30승. 예, 예. 왜냐하면 이제 360번 곱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바뀐 건데. 예, 예, 좋아요. 예, 훌륭하신데, 예, 좋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될 일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연봉리표입니다. 연봉리표는 계산을 미리 공식을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계산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연봉리표는요 연간 단위 복리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시 단리요 복리요. 여러분 단리하고 복리의 차이를 아세요? 예컨대 1,000만 원에 이자가 10%이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복리는 첫 번째는 10만 원 붙어서 100만 원 1,100이고 두 번째는 110이 붙어서 1,210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복리라고. 단리는 해마다 100만 원만 붙어 그냥. 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단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리를 안 써요.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그래서 이때도 1,100, 이때도 1,100 맨날 1,100이야 그냥. 예. 그래서 이런 걸 단리를 한다. 그런데 이 연봉리표라는 거는 어떻게 써먹는다는 이야기냐?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방금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종축은 기간을 줍니다. 기간. 그래서 기간 1, 2, 3부터 50년까지. 횡축은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 채, 기금계수,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적용되는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어요. 몇 프로 기준으로 계산이냐. 그래서 이자를 보통 R로 표현하는데 rate 해서 영어 R인데 R equal 10% 그러면 10% 기준으로 계산한 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들은 수험서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다가 부록으로 안 넣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책들은 뒤에 부록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자 4%, 5%, 6%, 7%부터 해가지고 한 35%까지 대략 한 30페이지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자 한 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별로 쭉 넣는다 그 이야기.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자가 얼마라도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맛배기만 보려고 했는데 잘 하시니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원래 1, 2월 과정부터 서서히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3, 4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표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지금 이걸 어려워하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주 정상이죠, 지금. 제가 미친 거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 이거는 뭐 아니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오늘 100만 원을 3년 후에 받으면 얼마가 될까요? 이자가 10%입니다. 라면은요.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식을 쓰는 방법인데 여기다가 예시율의 내과 공식이라는 게 아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제가 저기다 써놨거든요. 이자가 R이 얼마냐? 10%. N이 기간인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전체가? 그러면 3승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계산기로 돼요. 왜냐하면 100에다가 1.1을 3번 곱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뭐 핸드폰으로 한번 곱해보세요. 133.1이 나오나? 아까 제가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133.1이 나온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야 어떻게 해볼만 하지만 요거 빼놓고 여기 나머지 5개는 용 계산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직업을 가진 직업은 이걸 계산기로 가지고 하는 직업은 몇 개 없어요 국내에. 제가 아는 한 2개밖에 없어.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다 이거 써요. 근데 이 사람들도 계산을 전혀 못해.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걔들은 계산기로 계산을 못합니다. 안 해봤으니까. 이걸 계산기로 쓰는 사람은 감정평가사하고 계리사 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계산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게 맞아. 뭐해 이걸. 부동산만 잘 거래하면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CCIM이라고 이제 부동산 분석, 재무 분석가 같은 사람들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추가 공부하기로 하시고. 그럼 공식을 안 쓰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계수표를 쓰는데 보세요. 여기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느냐? 3년.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개수가 뭐냐 그러면 내과는 내과인데 연금이요 딱 한 번이니까 110을이요. 그럼 여기 110을은 내과하고 3년 만나는 점에 뭐라고 써져 있나 좀 불러주세요. 1.331000 이렇게 소수점 아래 6자리 정도까지를 표시한 건 아주 고급스러운 표입니다. 이거 보통 5자리에서 6자리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확해요. 100만 분의 1이니까 아주 정확한데 이 개수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칠판 보십니다. 1원이 이자 10% 3년 후에 받으면 1원만 주는 게 아니고 이자가 붙어서 1.331을 주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이자가 붙는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 제가 1원이 아니고 동일한 조건으로 즉 10% 3년으로 2원을 놔두면 얼마를 받아야 마땅할까요? 3년 후에 1원일 때 1배 받아야 될까요? 2배 받아야 될까요? 2배겠죠? 그 이야기는 1.331의 몇 배라고? 2배.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10원을 놔두면 어떻게 10원일 때는 1.331 1원일 때 몇 배요? 7배요. 나는 8이 좋으니까 8배요, 10배요. 예, 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 얼마든 간에 예, 딱 그대로 배수하면 되죠. 그럼 100일 때는 어떻게 돼요? 100일 때는 3년 후에는 1.331에 몇 배를 받으면 된다고요? 곱하면 133. 아까 제가 그렇게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개수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 이해하셨나요? 예,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표라는 게 뭐냐? 1원을 기준으로 한 표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3을 기준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할 수는 있죠. 계산할 수 있는 건 3일 때, 30일 때, 300일 때 요거밖에 못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계산하려면 얼마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1원일 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빠르네요. 네,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진짜 빠르니까 한 개만 더. 빠르니까 뭐 더 안 하고 싶었는데 빠르니까 이러다가 이제 집에 가시는 거 아닌가? 또 1시간 끝나고 1시간 끝나고 나 저 학교론 선생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러면서 만약 우리가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제 똑같은 6개의 개수는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건데요. 대출 받았다. 그럴 때 해마다 얼마를 낼 거냐? 자, 돈 빌릴 때 아까 뭘 쓴다 그랬어요? 감채요, 저당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가능성이 많냐? 공식이 아니라면 자, 기간은 3년이고 여기 찾아야 될 개수는 저당 상수다 그 이야기죠. 여기 쭉 만나는 데 가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0.402 40211 아닌가요? 4021115 40211까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숫자가 나와서 40215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니까 3개 떼고 402까지만 쓰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1원을 대출 받았을 때는 0.402만 갚으면 이 안에 원금이 0.333이고 이자가 나머지일 것이다. 접수하셨나요? 네. 원금이 요 정도, 나머지가 이자일 거다. 뭐 그런 느낌. 좋아요. 진짜 빠르시네, 진짜. 자, 그러면 10을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에 몇 배를 갚아야 될까요? 10배씩. 그러면 4.02 정도씩을 갚으면 될 것 같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1,000을 빌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에 몇 배를 갚으면 될까요? 1,000배. 그래서 아까 제가 저쪽에 쓰기를 402만 원씩 이렇게 썼던 거죠. 그렇죠? 예, 좋아요. 아마 듣고 이해가 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더라도 전혀 궁금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할 거니까. 이해하신 거죠? 만일 이해가 됐다라면 다른 데서 공부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보험 쪽이나 뭐 이쪽 시험 볼 때도 요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오늘 이해가 안 된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그럼 311조. 상환적인 편합 원금 상환 곡선 같은 것, 그 다음에 313조. 잔금의 비율이나 상환 비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할 수.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면 진짜 집에 갑니다. 공식이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 2월 달부터 서서히 가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어디를 가냐? 317쪽으로 갈 거예요. 요거 시험에 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뵐게요. 예.